사기열전은 사마천이 인간의 다양한 삶과 역사 속 진실을 탐구한 인류 보편의 기록으로 중국 고대사뿐 아니라 인간학적 통찰을 담은 걸작입니다. 관중환자열전. 대화로 엮은 춘추의 두 재상. 봄비에 젖은 임치의 장터에 비를 피한 사람들로 북쪽이는 찻집 한 칸의 벽에는 오래된 비단 두루마리가 걸려있다. 제목은 안자열전. 촛불이 흔들릴 때 두 그림자의 목소리가 겹친다. 관중이 미소 지으면서 그대들이 나를 패자의 재상이라 부른다지. 안자는 잔을 들어 올리며 나를 작지만 큰 재상이라 한다더군요. 1. 가난한 동업자 두 사람. 어느 봄날 새벽 바닷바람 스며드는 창고에서 젊은 두 사람이 근심스럽게 창고 문을 연다. 자루 속 보리 반, 비단 한 필, 장부는 붉게 물든다. 관중 또 적자야. 장사가 이래서야 포수가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관중이 허허 웃으며 말한다. 내가 적게 맡아도 내 사정이 더 급하니 그대 몫을 줄여서 내게 좀 더 주게. 포수가가 생각한다. 관중은 이익을 탐한다고 욕하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가난하면 이익이 급한 법. 그 성정을 탓할 수 없지. 시간이 흘러 관중과 포수가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군주를 섬기기로 결심한다. 나는 공자 소백, 훗날 제 황공을 도우려 한다. 포수가의 말에 관중은 힘들어하며 말한다. 나는 공자 귀를 도우리다. 나라가 둘로 갈라져도 우리 사이는 갈라지지 않기를. 포수가가 웃는다. 장부는 나눴지만 마음의 장부는 한 권이네. 화살 한 줄기, 그리고 포로의 밥, 새벽 전장, 말굽 소리가 요란하다. 관중이 활 시위를 당긴다. 소백의 가슴을 겨눈 화살이 번개처럼 날아간다. 소백은 말에서 떨어졌다. 곁에 있는 포수가에게 내가 활에 맞은 것으로 보이게 하라. 소백을 실은 마차는 멀리 사라져가고 사라진 뒤에는 먼지만 자욱하게 남았다. 관중이 한숨을 내쉬면서 생각한다. 소백이 목숨은 건졌구나.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럼 나의 운명도 이제 바뀌겠지. 패가 뒤집히고 관중은 포로가 되어 가죽끈에 묶여 임치로 끌려온다. 어두운 감옥, 습기 어린 돌바닥에 관중이 쭈그리고 앉아있다. 관중이 혼잣말을 한다. 포수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여기까지인가? 문이 열리고 포수가가 들어온다. 등불에 불씨가 작게 춤춘다. 관중이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승자의 얼굴이구나. 욕을 하려거든 지금 하게. 욕이라니. 나는 오늘 너를 제 나라의 재상으로 만들러 왔다. 관중이 눈을 크게 떴다. 패배자를 재상으로. 나 소백의 목숨을 겨눴던 자를. 포수가는 관중을 노려보았다. 그 화살 너는 나라를 위해 쏘았다. 그 충성은 바꿀 수 없는 징표다. 충성의 방향만 바꾸면 된다. 군주는 목숨을 건 차를 쓰는 법. 제 나라에는 관중이 아니면 폐업을 이룰 사람이 없다고 내가 황공께 주청 올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포수가, 그대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사람은 알아주는 이를 위해 죽을 수도 산도 건너는 법이지. 3. 문 앞에 변론. 제 황공의 정전이다. 붉은 기둥, 구름문이 막. 포승줄이 풀린 관중이 홀로 중앙에 서 있다. 관공이 관중을 노려본다. 내 목을 겨눈 자, 내 재상으로 삼으라. 이유를 대라. 관중은 한 걸음 나아갔다. 전하, 그날 저는 제 나라의 다른 군주를 위해 충성을 바쳤습니다. 오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충성의 기술을 전하께 바치겠습니다. 충성은 사람에 붙지 않고 대의를 따릅니다. 그 대의는 제 나라의 부강, 백성의 평안입니다. 관공의 입에 비웃음이 스친다. 말은 번듯하다. 그러나 칼은 번듯하지 않지. 관중이 공손하게 답한다. 칼은 칼집을 얻어야 비로소 아름답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칼집 삼아 주신다면 그 칼은 다시는 전하를 겨누지 않습니다. 전하의 적을 겨눌 뿐. 관공의 눈빛이 흔들린다. 좋아, 오늘부터 너는 상국이다. 단, 나와 나라의 약점부터 말해보라. 관중은 주저없이 말한다. 약점은 세 가지. 첫째, 불을 창 밖에 던져두었습니다. 바다는 가까우나 물길은 막혔고 시장은 있으나 규칙이 없습니다. 둘째, 병은 칼날만 갈고 칼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훈련은 있으나 농번기와의 호흡이 없습니다. 셋째, 얘는 문 앞에서만 번쩍입니다. 곡식 창고가 비면 예절은 배고픔에 지는 것입니다. 관공 입꼬리를 올리며 명령한다. 그러면 고쳐라.
실패하면 내 목을 탓하지 않겠다. 그대의 꿈을 탓하겠다. 4. 관중의 공방. 수개월 뒤 인치의 북쪽 운하를 내고 둑을 쌓는 장정들, 저울과 길이를 표준화하는 장인들, 새로 세운 창고 앞에 줄선 상인들이 자신의 일에 충실히 일하고 있다. 관중은 시장 관리에게 확인한다. 저울을 하나로, 대와 말을 하나로 가격이 춤추면 백성의 마음이 떨린다. 흐를 때는 막고 마를 때는 터라. 고가가 오를 때 관창을 풀고 내릴 때 걷어들이고 있는 것을 시장 관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관중을 바라본다. 그러면 상인들이 관리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관중은 꿋꿋한 자세로 대답한다. 두려워하게 하되 미워하지 않게 하라. 미움은 오래 남고 두려움은 제도를 남긴다. 군영에는 논밭과 군대의 달력을 맞추는 표가 걸려있다. 장수가 관중에게 보고한다. 병사는 강하지만 농사철엔 손이 모자랍니다. 관중이 결단한다. 그러니 병농일치다. 파종기엔 군사훈련도 파종처럼 나눠서, 주수 때엔 전쟁을 피한다. 전쟁은 곡식의 바다에서 떠야 한다. 바닷가에서 항구를 열고 세금을 낮추고 바닷길로 창고를 잇는다. 조개 껍데기가 햇빛을 튀긴다. 선주의 얼굴에 미소가 서린다. 바다를 여니 남쪽에서 소금과 비단, 북쪽에서 말과 모피가 들어옵니다. 관중이 호령한다. 부는 모퉁이에서 생긴다. 모퉁이를 막지 말고 길을 내라. 오! 첫 번째 반전 패자의 탄생. 환공 5년 제나라가 연이어 전쟁을 승리한다. 제후들이 모이는 회맹. 들판의 바람이 무겁다. 초나라 사신이 비웃음을 띠고 말한다. 북쪽의 바람을 뽐내는구나 제나라여. 관중이 미소 짓는다. 바람은 높낮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곡식이 익을 때 고개를 숙일 뿐. 오늘 우리가 맹세할 것은 서로의 곡식이지 서로의 칼이 아닙니다. 진나라 사신이 관중을 노려보면서 묻는다. 제후들이 제나라를 패자로 주대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장할 텐가? 관중이 제후들을 둘러보면서 정색을 하고 답한다. 두 가지. 전쟁이 있어도 이해가 무너지지 않게, 평화가 와도 법이 흐트러지지 않게. 제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환공이 관중을 향해 잔을 지켜든다. 환공이 관중을 바라본다. 관중, 너 없이는 오늘의 잔이 없다. 전하, 오늘의 잔은 비와 바람과 흙에게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씨를 심었을 뿐 수확은 백성의 몫입니다. 관중이 정중하게 답한다. 6. 두 번째 반전 네 사람의 그늘. 어느 늦가을 관중이 병상에 눕는다. 창밖에 은행나무 잎이 떨어진다. 관공이 손을 잡는다. 관중, 내 다음에 사람을 지목하라. 관중 힘겹게 말한다. 전하, 세 가지를 경계하십시오. 맛으로 사람을 잡는 자, 흉악으로 웃음을 파는 자, 말로 문을 열고 마음을 훔치는 자. 그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은 내가 이룬 틀 속에서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틀은 사람을 담지만 독은 틀을 녹입니다. 전하, 제가 떠나면 틀을 지키는 자를 쓰십시오. 관중이 숨을 돌리며 황공에게 절규한다. 포수가를 잊지 마시길. 촛불이 출렁이고 관중의 손이 힘없이 떨어진다. 며칠 뒤 환공은 슬픔을 술로 달래다 위험한 이들을 가까이 둔다. 포수가가 슬픔에 쌓여있다. 친구여, 당신이 남긴 틀이 삐걱거린다. 하지만 백성의 기억 속엔 그 틀이 견고히 서있겠지. 실. 장면 천한 작은 키의 큰 그림자. 수십 년이 흘렀다. 제나라 경내 봄 햇살 아래 작은 체구의 사내가 말에 오른다. 그는 안녕, 자는 중리, 세상은 그를 앉아라 부른다. 시종이 안자에게 작게 속삭인다. 대부, 오늘도 임금께 간언을 키가 작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자가 웃으며 생각한다. 큰 그릇이 입이 크면 좋은 독인가? 독은 입이 작아도 속이 크다. 나라의 독은 돌을 담는 그릇이지 키를 재는 척도가 아니다. 화려한 주연, 무용수들이 휘도는 정전의 가운데 임금, 재경공이 웃고 있다. 안자, 음악이 좋지 않은가? 가무가 나라를 풍요롭게 한다. 안자가 잔을 내려놓으며 간언한다. 가무는 배부른 뒤에 아름답습니다. 창고가 차면 예약이 절로 갖춰지고 창고가 비면 백성은 법을 잇습니다. 전하, 오늘 주연을 그만 내리고 곡창을 한번 열어 백성의 쌀떡을 채우시지요. 재경공이 잠시 머뭇거린다. 전하, 주연을 5번 중 한 번만 줄여도 가난한 5집이 조용해집니다.
8. 초나라의 낮은 문. 초나라 조정, 제나라 사신 안자가 입궁하려는데 문간이 비정상적으로 낮다. 초왕이 장난기 어린 얼굴로 말한다. 제나라에는 사람이 그리도 작더냐? 사신이 문으로 못 들어오겠구나. 안자가 문턱 앞에 섰다. 대왕, 초나라의 문은 낮고 마음은 높으시군요. 제나라는 문은 높고 마음은 낮게 가지려 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크기는 키가 아니라 말에 있습니다. 초왕이 눈을 가늘게 뜬다. 그럼 묻지. 어찌하여 제나라에는 도둑이 많은가? 안자는 미소 짓는다. 커다란 술독의 뚜껑이 없다면 참새도 내려앉겠지요. 윗사람의 욕심이 뚜껑을 열면 아랫사람의 손이 쉽게 움직입니다. 도둑을 치려면 먼저 욕심의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초왕이 당황을 감추면서 안자를 노려본다. 말은 잘하는 사내로군. 그렇다면 하나 더. 어째서 강을 건넌 귤은 탱자가 되는가? 안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남쪽의 귤은 귤이요, 북쪽의 귤은 탱자. 땅이 달라지면 열매도 달라집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법과 풍속이 바르면 소인도 군자로 담고 법과 풍속이 흐트러지면 군자도 소인으로 담습니다. 대왕께서 문을 낮추어 사신을 놀리시면 신하들도 백성을 놀릴 것입니다. 오늘의 낮은 문은 내 허리를 굽히게 하지만 내 말은 그 문을 곧게 세울 것입니다. 초왕이 한숨을 쉰다. 문을 다시 닫아라. 제나라 사신의 말이 문을 높였다. 9. 검소한 수레, 높은 도. 제나라 거리. 임금이 황금 장식을 한 수레를 타고 지나간다. 백성들이 웅성댄다. 안자가 재경공을 바라본다. 전하, 오늘 바람이 조금 차군요. 그래, 나는 따뜻한데. 수레 손잡이를 쓸며 안자에게 말한다. 이 손잡이 어제 새로 만든 금붙이인데 말이야. 전하가 따뜻하신 것은 금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백성이 입은 아직 얇기 때문입니다. 금을 얇게 하고 솜을 두껍게 합시다. 재경공의 얼굴이 붉어진다. 내일 술의 장식을 떼라. 10. 세 번째 반전. 웃음과 눈물 사이. 비 오는 밤, 안자가 국문에서 돌아 나오는데 포졸이 달려온다. 대부, 창고에서 쌀이 사라졌습니다. 관리가 범인을 잡았습니다. 관청 앞에 떨리는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안고 흐느낀다. 젊은이 엎드려서 간청한다. 굶주려서. 아이가 사흘을 굶고 울어서. 관리는 엄하게 명령한다. 법은 법. 훔쳤으면 곤장 100대. 그때 안자가 손을 들어 막으며 말한다. 훔친 손을 치기 전에 텅 빈 그릇을 먼저 봐야 한다. 안자는 창고 장부를 들춰보면서 중얼거린다. 봄 가뭄에 쌀값이 오를 때 관창을 풀지 않았군. 관리는 당황하면서 변명한다. 규정에 없어서. 안자가 노한다. 규정을 지키려다 나라를 잊지 말라. 규정은 나라의 손톱이고 나라는 몸이다. 손톱은 몸을 긁어도 몸을 찢어선 안 된다. 젊은이는 통곡하며 머리를 조아린다. 안자는 곤장을 반으로 줄이고 관창을 열어 인근 빈민에게 곡식을 나눠준다. 다음 날 궁정에 재경공이 안자를 내려보고 있다. 법을 굽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안자, 법을 굽힌 것이 아니라 세웠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는 깃발을 낮춰야 꺾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흉년에는 법의 깃발을 조금 낮추어 백성이 부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흉년이 지나면 깃발을 다시 올리면 됩니다. 재경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내 말은 비바람마저도 법의 일부라는 뜻이구나. 11. 두 재상의 만남 시간 너머의 좌담. 비 내린 밤, 시장통의 찻집. 두 그림자의 목소리가 겹친다. 관중과 안자였다. 관중이 안자를 바라보고 말한다. 그대는 법을 낮추어 사람을 세웠고 나는 틀을 세워 욕심을 낮추려 했네. 안자가 관중의 말에 화답한다. 틀이 사람을 구원할 때도 있고 사람이 틀을 구원할 때도 있습니다. 전하가 틀을 믿을 때는 재상이 사람을 살피고 전하가 사람을 믿을 때는 재상이 틀을 지켜야지요. 관중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운하와 창고, 저울과 태로 제나라를 묶었고 그대는 혀와 눈썹, 웃음과 노여움으로 제나라를 묶었네. 안자가 미소 짓는다. 나의 혀가 그대의 운하만큼 넓었기를 바라진 않지만 적어도 가난한 집까지 흘렀기를 바랍니다. 12. 마지막 반전. 질문을 남기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고즈넉한 초가에 학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다. 촛불이 거의 다 꺼질 무렵 한 젊은 학도가 손을 든다. 재상들이여,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이 결국 백성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군사, 법, 세금, 제도 모두가 무겁습니다. 관중이 잠시 생각에 잠긴다. 무거움과 무도함은 다르네. 좋은 제도는 무거워도 등에 맞게 깎여 있다. 그대가 지게를 칠 때 지게는 무겁지만 균형을 잡아준다. 안자가 학도를 바라본다. 그리고 지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재상이 먼저 어깨에 멍이 들어야지. 재상이 멍들지 않고 백성만 멍든다면 그건 제도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학도는 고개를 들어 관중과 안자를 바라본다. 결국 사람인가요? 제도인가요? 관중 크게 웃는다. 둘을 가르는 질문 자체가 젊음의 특권이지. 늙어보게 둘이 한 몸이더군. 안자가 잔을 비우며 학도를 바라본다. 그러니 오늘의 대화도 내일은 제도로 적히고 모레는 사람의 마음에 남지요. 13. 에필로그 바람의 높이. 비가 그쳤다. 장터에는 함성이 높고 찻집 주인이 두루마리를 펼친다. 찻집 주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큰 그릇은 입이 작고 큰 바람은 소리 없이 분다더니 멀리 항구에서 백고동 소리. 곡식가게 앞에는 표준 저울이 반짝이고 골목 어귀에서는 허리를 곧게 핀 아이가 빗물을 차며 뛰어간다. 앉아요. 나라를 묶는 끈이 굵을수록 백성의 숨은 가벼워진다네. 관중이여, 말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라. 그러면 말은 나라가 전해지고 마음은 내려앉아 사람을 바친다네. 촛불이 꺼지고 두 그림자는 바람 속으로 사라진다. 남은 것은 귤향 같은 문장과 낮은 문을 높인 한 줄의 대답이다.